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이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도박도 당연히 돈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은 도박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지만 돈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가끔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나오는 특이한 기초심리학이죠. 자, 그런데요. 이 돈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돈의 크기나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영향력을 거의 1도 모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돈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왔느냐예요. 사실 지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돈을 꺼내 보십시오. 그 돈은 누군가로부터 온 거죠. 내가 ATM기에서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거기에 넣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전에 전달된 사람이 있고 그 돈에 쓴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 돈을 보면서 액수는 동일한데도요. 그 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알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리고 그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심리학사의 유명한 연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돈을 나쁜 사람한테 받았을 때와 착한 사람한테 받았을 때예요. 실제로 백화점에서도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못된 기업,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기업에서 제공한 상품권. 같은 금액인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미지가 좋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 결국 똑같은 돈인데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이고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못된 기업으로부터 나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상품권을 그날 막 쓰더라는 거예요. 빨리 쓰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경받는 기업, 좋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품권을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 상품권을 평상시에 생각해놨던 꼭 필요한 물건, 내가 이런 거 사야지 했던 물건으로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그 상품권을 씁니다. 일정 부분을 남겨서 또 가지고 가요. 재밌는 차이죠. 나쁜 사람한테 받은 돈은 막 쓰고 빨리 쓰는데 좋은 기업으로부터 혹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상품권은 오래 쓰고 알뜰히 쓰더라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더티 머니, 클린 머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더티 머니보다 더 무서운 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우스 머니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도박장의 돈이라고 하는 거죠. 전설적인 연구 또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사람들이 도박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방금 전에 일을 잘해서 사장님이 당신한테 100만 원짜리 보너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도박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와, 저희 고객님한테 100만 원짜리 상품권 당첨되셔서 상은 행사로 드렸어요. 이분도 1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 두 사람의 도박장에서의 행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 이미 예상하시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100만 원의 보너스가 방금 전에 입금된 사람들은 도박장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 100만 원 한순간에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100만 원의 상품권 때문에 그 상품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바로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돈으로 도박을 시작하죠. 왜일까요? 첫 번째 돈은 내 돈이에요. 두 번째 돈은 도박장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박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장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 순서, 만들어내는 모든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착각적 요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이 있죠. 그만큼 고도로 잘 설계되어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가 어딘가를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간단한 재밌는
실험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땄어요. 그러면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고 지갑에 한번 넣으라는 연구도 있어요. 왜겠어요? 이래야 내 돈이 좀 되니까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지금 도박장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도박에 빠져들고 결과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하게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 있죠. 인터뷰에 보면. 그게 내 돈이 아니야. 그게 도박장에 떠다니는 돈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돈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부유하거나 아니면 슈퍼리치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죠? 벼락부자가 더 도박 중독에 빨리 걸리는 것. 벼락부자일수록 뭡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내 돈이 아니고, 그리고 클린 머니일 가능성도 좀 떨어지겠죠. 더티 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연한 랜덤 머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써도 다시 나한테 돌아올 확률에 대한 판단까지도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노력하셨으면서도 좋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 거라는 걸 꼭 같이 알려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개 같다는 말이 사실 심리학자인 저에겐 두 종류로 들립니다. 첫 번째 개 같다는 말은 정말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고생을 강조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정말 개같이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이에요. 고생해서 번 돈은 마구 쓰지 않죠.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은 정말 쉽게 허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도박은요, 단계적으로 돈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급전직하적으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의 크기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돈을 얼마나 깨끗하고 노력해서 번 돈인가를 늘 상기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더 버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성립이 되죠. 세상에 도박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구냐? 외로운 부자. 왜 그럴까요? 외롭다는 건 그 사람이 클린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건 할 수 있는 자극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좋은 소망, 좋은 일, 그리고 재밌는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친한 사람들과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한 사람들과 바로 할 게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수록 술만 마시지 말고 운동도 하자. 자, 우리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보자.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미술관, 박물관 같은 데 가서도 시야도 넓혀보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새로 배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결국 역경을 만났을 때 서로 파편화되면서 극단적 외로움을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단적 외로움에 불을 붙이는 게 갑자기 버는 큰 돈입니다. 이제 그 돈은 내 돈인데도 세상에 수많은 떠다니는 돈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허망하게 도박으로 보내는 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목적을 위해 쓴 그리고 번 그런 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투기적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한탕주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200만 명에 가까운 도박 중독자라고 불러도 무방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수만 보지 말고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회 자체가 돈을 얼마나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보람 있게 벌고 있는 나라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